삽질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김성동이라고 합니다. 복차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만드는데 제가 했던 삽질을 그냥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은 김성동이라고 하고 텍스트 팩토리라는 스타트업에서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깨알같이 홍보드리면은 이제 개인 비서 챗봇 문봇이라는 친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링크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근데 지금 문봇은 여기 보면은 뭐 꽃 배달되어 있고 뭐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크로스 도메인 챗봇, 그러니까 골 오리엔티드 챗봇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곳이고 잡담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옛날 그림이라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리야 귀찮아가지고 다시 넣긴 했는데, 크로스 도메인과 오픈 도메인 챗봇으로 이제 저 종류를 세분화하곤 하는데요. 이제 문봇은 뭐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 도메인에서 이제 룰과 어떤 스마트 머신 사이에 있는 게 문봇이라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이제 오픈 도메인에 이제 제네럴한 AI를 지향하는 그런 친구 만들려 했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냐면, 실제 이제 문봇을 런칭하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미리 정리해놓은 그런 여러 가지 태스크는 진행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잡담을 시도하려고 하는 유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들어오면은 특히 보면 엄청난 양의 비속어들을 얘가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겠다. 이 많은 유저들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좀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제 시퀀스 모델의 어텐션을 사용한 기본 잘 아시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풋 문장이 들어오면 그것을 인코딩하고, 디코더는 그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동적으로 계속 계산을 하면서 자신이 할 말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디코딩하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한 디테일은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안 물어봐도 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유저 메시지는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한 봇의 대답이 없어서 훈련시킬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으로는 뭐 트위터, 그리고 영화 자막, 커뮤니티에서 데이터를 모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문봇의 이제 개성, 퍼스널리티, 얘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한 말, 여러 사람이 한 어투, 여러 사람이 말한 어조를 학습하게 되면은 퍼스널리티를 해칠 수가 있고, 그래서 수렴시키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가장 크리티컬한 점이 이제 서비스상 해선 안 될 위험한 발언들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리처드 소처라는 사람인데 스탠포드 교수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언슈퍼바이즈 머신러닝을 고민할 시간에 데이터 레이블링 다뤄서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켜요. 그 시간에 약간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 매우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달았어요. 노가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자문자답을 했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죠. 2~3천 문장을 직접 달았는데, 그래도 제가 중점을 둔 건 두 개가 있어요. 비록 데이터는 적지만 이 두 가지를 중점에 뒀어요.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자. 왜냐? 퍼스널리티랑 코헤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봇 답변에 이제 스페이스를 제한한다. 이거는 이제 RLN을 공부해 보신 분도 뭐 시퀀스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보캐블러리 스페이스를 제한할수록 수렴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말해도 비슷한 말을 하는 재미없는 애가 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수렴시키고. 그래서 프로블럼 두 개가 발생했죠. 일반적인 답변과 듣는 서답을 하는 친구를 보면은 고생해, 여기 있습니다. 고생이 많아.
우와 부러워요. 정말 헛소리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법적 오류가 발생했어요. 힘내자. 문보시 여기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왼쪽은 제가 약간 의도한 건데 오른쪽은 네, 예측은 했지만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도했던 방법은 또 이제 데이터를 불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과적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적 없는 단어나 패턴이 들어오면은 발생하게 돼서 오타를 발생시키는 거다. 근데 두 번째가 좀 꿀팁인데 유저의 말에 오타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챗봇 상황에서 오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거를 고려해서 일단은 뭐 당연히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았겠죠. 뭐 매일 2시간씩 계속 답변 달았어요. 근데 시간 비용 너무 많이 드니까 데이터를 풀리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 위에 보면 안녕하세요랑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H 이거 솔직히 저희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다 하나의 의미를 한다는 거 저희는 알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는 멍청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밑에 이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왔는데 X라고 하는 문장이 오타가 없는 깔끔한 인풋이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CX라고 하는 펑션에 넣으면 이제 노이즈를 줘요. 그래서 일부러 노이즈를 줘서 망가뜨린 다음에 걔를 다시 디코딩 했을 때 X 핵과 X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만드는 이제 디노이징 오토인코더의 이제 컨셉을 빌려왔는데 여기서 영감을 받았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뭐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사용했다는 건 아니고 CX 함수에 주목을 했습니다. 노이즈 모델 CX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영어라서 빠르게 요약하면 0.1의 확률로 해당 단어를 날려버리거나 원문과의 포지션 차이가 3보다 적게 나도록 랜덤 셔플을 하는 식으로 노이즈를 줬는데 이 0.1과 K는 3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정한 것이 아니고 얘네가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굿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노이즈는 이 정도로 주는 거 좋다. 그래서 저도 저렇게 한 다음에 특히 저는 오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정 확률로 이제 잘못 늘리기 쉬운 캐릭터로 스위치해버리는 걸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A는 일정 확률로 이런 것들로 스위치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수고하셨습니다를 CX에 넣으면은 저런 식으로 네 노이즈가 생기게 되죠. 근데 소스는 저렇게 노이즈가 생겼지만은 저희는 무슨 저거 다 똑같은 의미로 판단하고 답은 똑같이 만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타에 강건한 모델을 좀 만들었어요. 옆에 보면 안녕하세요랑 안녕하세요에다가 다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죠. 네. 근데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나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대요. 제가 그렇다고 말해줄래? 그럼요. 슬프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동문서답이나 이제 문맥은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미리 학습 셋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보캐블러리가 들어오면은 이제 발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뭐 방금 이상한 삽질을 통해서 약간 오타에는 강건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처음 보는 단어에 약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혹시 보이루라고 아세요? 보이루? 잘 모르시는구나. 그 유명 BJ 보겸이라는 사람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아니 이제 로그에 보이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그 보겸이라는 사람이 만든 유행어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이런 게 들어오면은 보이루 하면은 안녕하세요라고 답해야 되는데 헛소리 하는 거죠. 그다음에 외부 지식을 요구하는 유저 발언이 당연히 있죠. 외부 지식을 요구하는 발언에는 밑에 것들이 있어요. 뭐 딥러닝이 뭐야? 빈진의 본명은 불만의 영화 좀 찾아고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답변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외부 지식에 접근을 해서 그 정보를 추출해야 돼요. 이러한 점이 이제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저희 모델에 지금 넣으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딥러닝이 뭐야 몰라요. 뭐 하여튼 보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영감을 받은 논문은 이제 밀라봇이라는 건데
여기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아마존 알렉사 프라이즈에 나가서 내보냈던 챗봇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목할 점은 이 챗봇 안에 수만 가지는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고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민 상담을 해주는 애, 혹은 저 레딧에서 검색해주는 애, 워싱턴 포스트에서 대답을 해주는 애, 뭐 영화를 찾아주는 애, 뭐 팩트를 만들어주는 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떤 애가 대답했을 때 현재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강학습으로 풀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강학습이 아니라 온갖 짓을 다 해서 대답을 하는구나. 이 몬트리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도 여기 벤지오 교수가 지도했던 논문인데, 그래서 저도 온갖 짓을 다 해서 대답을 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치책 인텐트라는 거를 그냥 뭐 만들었는데, 잡담 인텐트를 만들어서 외부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다른 방식을 취하자. 그래서 뭐 그 치책 인텐트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제 기준으로는 나준 거예요. 제가 로그를 보고 대충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나는 거. 그래서 뭐 what, how to, 레콤, 리퀘스트, 이슈 등등등등이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 이상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메시가 들어오면 일단 치챗 인텐트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서 얘의 인텐트를 먼저 분류를 해서 이제 위에 이 노란색 것들에 걸리면은 이제 외부 지식을 접근한 다음에 외부 지식 처리 API가 대답을 하고요. 만약 아더에 걸리면은 제가 만들어 온 시퀀스가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외부 지식에 얼추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딥러닝이 뭐야 했더니 딥러닝이 뭔지 알려주고, 빈지너의 본명 알려주고, 맛집도 찾아주고, 사칙연산도 해주고. 사칙연산 만드는 모델이 따로 있어.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네. 근데 뭐 여기서도 대답 못하는 게 여전히 있어요. 일단은 볼만 영화 좀 찾아줘. 왜냐면 저는 영화 모델이 없거든요. 어제 축구 경기 결과 좀 찾아줘.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에 볼게요. 그래서 외부 지식 처리 요거를 미리 정의 안 해놓으면은 뭐 이거 분류해도 뭐 답을 못 하는 거죠. 이거 문제점은 또 제시 보겠습니다. 근데 외부 지식을 어떻게 했느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데, 이건 사실 제가 작업한 게 아니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좋은 이제 월드날리지 외부 지식 저장소가 있잖아요. 여기 접근하면 좀 괜찮은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나이는 뭐 누구의 소속은 뭐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시멘틱 파싱이라는 걸 해야 돼요. 시멘틱 파싱이 뭐냐면은 자연어 쿼리가 들어오면은 논리적 폼으로 바꿔서 DB에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빈진의 본명이 뭐야? 그러면은 이런 식의 논리적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시멘틱 DB에 던지면은 이제 임성빈이라고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네, 사실 이건 제가 작업한 게 아니라 이건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심각한 말도 안 되는 문법적 오류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챗봇이 해서는 안 되는 엄청 위험한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살하고 싶어. 자살하면 좀 이거 말이에요? 이러면은 저희 서비스 문 닫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 뭐 욕을 자체 모자이크 해놨는데, 네. 오타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일단은 두 번째부터 먼저 보면은 챗봇이 해서 안 되는 발언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 인위적으로 많이 집어넣는 방법이 있긴 해요. 가장 나이브하게. 너무 힘들다. 무슨 일이에요? 우울해. 힘내요. 자살하고 싶다. 긍정. 막 이거 자기가 만들었겠죠. 제가 이거 자문자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뭐 가장 또 나이브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금지어 사전을 관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절대 얘가 뱉어서는 안 돼 하는 것들 사전을 관리해서 그런 것들이 감지되면은 그냥 자칫 차단하고 차라리 그냥 몰라요 하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완벽하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생각 중이고, 그래서 투두라고 써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심각한 문법적 오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이제 철자 교정기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밑에 불량한 케이스 예시를 보세요. 이게 철자 교정기 사용한다고 복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문장 성분 자체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하지 말자. 그래서 네, 뭐 아까 앞장에서 봤던 디노이즈 오토인코더 훼손된 애를 훼손 안 되는 애랑 비슷하게 복구하는 작업 시도해만 하는데 아직 안 해봤어요. 제가 먼저 해봤던 거는 이제 어너멀리 디텍션 이상치 탐지인데 문법적으로 매우 불량한 문자를 탐지 후에 모르쇠로 일관하자 라는 거죠. 답을 하지 말고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보고 0이면 정상, 1일수록 비정상일 확률로 판별하도록 하고 데이터는 또 없잖아요.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슈퍼바이즈 러닝인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제 노이즈 펑션을 응용을 해가지고 저는 문보시라고 합니다 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또 RNN을 이용해서 인코딩 한 다음에 라스트 히든으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 흘려보내가지고 X라고 하는 문자열이 비정상적인 답변의 확률을 뱉도록 했는데 보통 이런 이진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예측한 값이 0.5 이상이면은 1로 예측하고 그보다 낮으면 0으로 예측한다 해서 이걸 스레시홀드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두면은 문봇에 조금 어설프지만 되게 재미있는 답변들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레시홀드를 좀 높은 값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말을 못하네. 말을 끝까지 안 하더라고. 나를 먹는다고. 냅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설프지만 그럴싸한 문장이랑 회개망측한 문장을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기계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삽질한 것들이고 끝까지 볼까? 챌린지 앞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아직 이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선할 사항들이 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법적으로 훼손되어 있고 문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냅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외부 지식, 영화 모델이 아직 없는데 영화를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지?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이 챌린지죠. 일단은 먼저 1번, 2번은 통치해서 하는 해결 방법일 수도 있는데 답변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개 찾아봤는데 저희 튜링 테스트라고 하시나요 혹시? 튜링 테스트는 사람과 기계가 이렇게 채팅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상대방을 사람이라 느끼면은 이거 이제 인공지능에 인증하자. 그래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방법인데 이거 제가 앞에서 했던 삽질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그거를 응용을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역시 아이디어가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다 있어. 일단은 저 제네레이터랑 저 디스크리미네이터 저도 만들었는데 얘네는 이거를 합쳤어요. 얘가 사람인지 보신지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어서 사람이라고 판단할 확률을 이제 리워드로 줘서 강학습을 시켜서 제네레이터의 품질을 계속 높이는 거야. 이런 식의 아이디어고 저도 사실 이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주장하길래 하기를 더 좋아졌다 답변의 품질이. 제일 위에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가 이제 인풋이고 이제 제가 노란색 박스를 쳐놓은 것들이 얘네가 답변한 품질이 높은 답변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것보다 좀 나은 것 같죠? 네, 시도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을 고려한 답변. 일단은 바로 이전에 발언은 인풋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리액션 봇이다. 제가 자주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슬프다 했는데 무슨 일이 있냐 해서 몰라 그냥 싱숭생숭해 했는데 아닌데요?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배고프다 그랬는데 노래 추천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현재 모델 싫은데? 유저가 싫은데? 라 했는데 뭐가 싫지? 얘는 뭐가 싫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답은 뭐지? 왜요? 알겠어요? 그렇군요? 등등밖에 할 수 없죠. 근데 사실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음식 추천. 그래서 얘가 이거 어때요? 싫은데? 그러면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럼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데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인풋 자체를 히스토리에 넣는 모델들이 이제 앞서 말한 여러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문제점이 있겠죠. 싫은데라고 말하기까지는 수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시츄에이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싫은데로 봉착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다이얼로그 단위로 훨씬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거를 제대로 학습시키려면. 그러면 저 지금 묻고 답하는 것도 지금 되게 슬픈데 제가 대학까지 짜야 되는 슬픈 상황이 온 거죠. 근데 데이터는 모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모델 중에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메모리 네트워크를 이제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인코더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껏 했던 말들을 이제 히스토리 어터런스들을 이제 인코딩 해가지고 메모리에 인베딩을 하고 현재 발언 역시 인베딩을 한 다음에 얘네들의 어텐션을 구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한 다음에 합해가지고 최종 얘를 구해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디코딩을 하면은 뭔가 그래도 문맥을 좀 알지 않을까 싶은데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 새로운 외부 지식에 대한 유연성. 아까 봤던 어제 축구 누가 이긴? 축구 AP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현재. 그 얘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오 축구 좋죠. 또 이상한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머신러닝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태스크를 소개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계 말 그대로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애예요. 불과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휴먼 퍼포먼스를 넘었어요. 얘가 드디어 이게 나온 지 1년, 2년 됐나? 엄청 빠르게 돌파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 한 가지 이해인데 이제 그 지문이 있고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으면 지문이 있는데 답은 지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과 지문이 주어졌을 때 지문 안에서 답을 찾는 게 현재 이 스쿼드 데이터셋의 포맷이에요. 이걸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 이 기술을. 어제 축구 누가 이김? 먼저 검색해요. 물론 검색해서 관련해서 있는 문서 찾는 것 자체도 챌린지예요. 관련 있는 뭐 뉴스 기사 몇 개 긁어왔다 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MRC가 돌아가면 추출을 하겠죠. 대한민국에. 답변을 재구성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겼네요. 이런 식으로 매우 스마트해 보이는 친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이론적으로는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문보시 자비스가 되는 그날까지 가자 가야 되겠죠. 이건 이거고 그 다음에 솔직히 실시간 데모가 상당히 더럽긴 한데 한번 말 걸어볼게요.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시나리오를 짰기 때문에 하나 추천해보시고 즉석해서 뭐 할 줄 알아? 너 뭐 무섭다. 제발. 네. 분노가 이게 아까 그거 문법적으로 더러운 거 펄터링한 거 울지 말아요.
제가 이걸로 자문자답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비스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일단은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네. 한 개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아주 감명 깊게 잘 보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같이 일종의 인공지능 챗봇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준비한 챗봇들이 있어가지고 과거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들은 뭐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기능들을 검증한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를 시켰는데 네. 이런 학습을 통해서 만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네.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학습을 해야지 얘를 풀어올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고민이 되거든요. 맞아요. 아까 튜어링 테스트도 뭐 고민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좀 휴먼적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실 큰 고민인데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를 풀어내야 될지. 네. 사실 이제 뭐 이런 학습 기반의 모델들은 이제 사실은 평가 측정 기준을 항상 잡고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어큐러시, F1 스코어 등등 뭐 그래서 뭐 몇 이상을 넘기면은 일단은 릴리즈를 해보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런 생성 모델 혹은 특히나 이런 자연어를 생성해내는 이런 챗봇 이제 엔드-투-엔드 모델에서는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사실은 아직 논의 중에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답변인가에 대한 논의가 완벽하게 결론이 난 게 없어서 되게 간접 지표들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번역의 품질 평가하는 척도라든지 아니면은 문서 요약을 평가하는 척도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정량적으로는 그렇게 간접 지표들을 이용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좋은 대답이라는 거에 정답이 있나요? 사실 정답이란 게 없어요. 사실 뭐로 말해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량적으로는 그래도 간접 지표들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성적으로도 사람이 일부 들어갈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몇 명 어디까지 누가 얼만큼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해야 얘가 진짜 나갈 수 있을지. 사실 얘가 아직 못 나가고 저희 회사 이 슬랙에 붙어 있는 이유도 아직 이런 기준이 정말 얘가 언제쯤 출격할 수 있을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회사 그거예요. 슬랙.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평가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